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가끔씩은 무리한 세력의 무리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 됐습니다. 김대중은 왜 아무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첫 번째 공판 기일 연기됐다는 사실, 이 내용을 첫 이야기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요, 지난 2일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에 15일을 첫 공판 기일로 원래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오늘 오전에 이 공판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고 11시 반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5분 후인 12시 5분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 변경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6월 18일로 거의 한 달보다 더 긴 뒷날로 공판기일을 연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연기 이유가 지금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전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걸 보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해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바로 수용을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번 공판기일을 지정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굉장히 무리수였습니다. 사실 하루 만에 이러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통지서를 발송을 한다, 인편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그런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 전체가 이번 대선에 개입한다. 일정 이미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해서까지 공판기일 진행을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몰아붙인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애초부터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키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런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선 전에 파기환송 선고가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최악의 조건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리스크를 덜어버린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혹시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차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알다시피 재상고가 있고 그 재상고로 가는 기간이 뭐 서류가 오가는 시간 7일,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 20일, 27일만 하더라도 6월 3일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네. 어차피 고등법원 입장에서도 어차피 대선 이전에 이 모든 재판 일정이 끝나지 않는데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런 상황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순리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3일 전에 모든 이 파기환송심의 절차가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오면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부담을 안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건 이제 다 물 건너 갔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을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같은 재판부에서 5월 15일로 정하고 그리고 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6월 18일로 변경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줄타넥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6월 18일에는 그러면 공판기일이 열릴 것인가,
저는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관련된 형사사건들이 모두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그 뭐 법이 통과가 되든 어떻든 간에 이미 공판기일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인데 이렇게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혹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마도 6월 18일 공판기일은 무기한으로 정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2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빨리 여기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안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날 바로 그 2명을 임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6월 18일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본인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참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사실은 6월 3일 대선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진 않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의 수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을 압박을 하는 카드로 대법관 탄핵 카드도 언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판 공판기일 연기 이야기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이미 연기가 됐기 때문에 탄핵 카드는 이제 접는 겁니까, 그러면? 대법원장 탄핵 카드? 아니요, 접는다고 볼 수 없죠. 그래요? 왜냐면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원 판결을 이례적으로 본인들은 대법원은 신속한 판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거는 적법 절차를 어겨가면서 졸속으로 판단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연기했잖아요. 그거는 고법의 문제죠. 고법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고법이 이걸 연기하지 않는 것과 이 대법원의 잘못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모든 졸속의 일정을 뭔가 주도했다라는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네. 일단 대법원의 판결 자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그리고 법과 절차를 어겼다는 그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는 뭐 청문회를 실시한다든지 좀 더 사실관계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후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네. 아직 최종 뭐 멈춘 것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공판 기일이 6월 18일로 변경이 됐어도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진행할 수 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